토론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예. 저도 그만해. 이게 이 초안을 그만해요. 했습니다만은 그만해. 회장님 네, 윤상현 위원 한번 우리가 이 토론해 주세요.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고 다음 기회에 한번 토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간에 네네. 이 결과 보고서 초안을 네. 보고 다음에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오늘 의결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좀 전에 그 의중 고발 명단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정말로 이게 결과 보고서를 안 봐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중 처벌이라는 게 중대 범죄입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든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국회 증인 감정법 위반 혐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에 염려가 있으면 증언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증언 감정법 위반으로 넣고, 방용철 증인 같은 경우에 리오남을 분명히 봤다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게 의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의중 고발할 대상은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김성태 증인도 30년 친구로서 방용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증인이 법정 진술을 믿는다. 그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법정 진술을 보면은 리오남 만났다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종석 원장은 오히려 의중 고발을 해야 된다. 또 한번 보십시오. 김성태, 박상웅 증인이 연술 파티가 없었다고 명백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중이 됩니까? 교도관들도 술을 못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의중으로 고발할 대상은 위원장님 이화영 측입니다. 최대 의중 범위거든요. 그런데 이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민주당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 보고서 채택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죠. 그 결론은 윤석열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 짓고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작 기수로 조작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재명과 민당 인사들에 대해서 제2국이 특검법을 만들어서 결국 공소시효를 하겠다. 애당초 이 국정조사는 잘못된 거다.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8조 위반이죠. 국회법 위반했습니다. 또 국회가 법정 노릇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파행에 파행을 겪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 국회법 헌법을 무너뜨리는 자유공화정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모릅니까? 진상조사가 국정조사의 목적이 아니고 특검법으로 가기 위한 예비 절차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하겠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이게 결과보고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2국이 방탄공장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 의원님. 지금 윤상현 의원께서 공소 취하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소 취하 또는 공소 취소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이영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 공권력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난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되었는지가 정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에도 그때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7대 사건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것들이 그 사건마다 다 들어있고요. 또 진술을 위조된 내지는 허위로 적시된 증거들을 통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유도하는 이런 진술의 오염과 거래 과정도 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적법 절차 원칙상의 모든 권리들도 보장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안들이 곳곳에서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국정조사 과정에서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선서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증언을 거부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어떤 권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피해자들의 그 고통에 아랑곳 없이 계속적으로 위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처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번 결의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유 의원님. 예, 제가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서 참 기간 내내 많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오늘 국정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사실상 스태프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데서 참 자괴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도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뭐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러시니까 차제에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 나온다라고 아마 개정하시기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이고 무엇 때문에 하는 국정조사 이거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정조사를 끝으로 해서 다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하에 대한 권한을 특검에 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지 법위에 누가 군림을 하겠다는 건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이 국정조사의 의미조차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법이 군림한다 그러면은 과연 역사라는 이불을 덮고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내내 회유, 압박, 여기 증인 고발권을 보면은 특별히 공부할 것도 없어요. 여기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 나오면 전부 위정죄예요. 다들 지적하셨지만 여기 따지면 이찬진 원장은 어떻게 되고 여기 이화영 정의는 어떻게 되고 정용화는 어떻게 되고 남은 길은 뭡니까? 그런 잡들하면 이 사람들 다 고발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욱 정인 나와가지고 1억도 안 되는 돈 투자해갖고 1,000억 넘는 배당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2,000억 넘는 숨겨진 자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에 이 변을 여기에 대해서 남욱 정인 두둔하고 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글쎄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이 이야기한 7, 80년대에 그토록 자랑하시던 아스팔트 정신인가요? 저는 이거 아니라 봅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그 범죄적 재산을 은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변호하시는지 또 그걸 왜 두둔하시는지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공소 취소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오프닝 쇼인지 이거 가슴 손 놓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입니다만 40일 내내 이 국정조사 참여하면서 참 답답하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민주란 말이 이제 쓰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